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현재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전 에이전트로 유명하죠. 슈퍼 에이전트로 불리는 조르제 멘데스가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라는 발렌시아 전 부회장의 고소가 있기에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 최대 부스 판매를 자랑하는 일간지죠. 울티마 호라에서 발렌시아 전 부회장 RFEF 스페인 축구협회를 지칭하는데요. 이강인 이적 사기 조사 요청이라고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본문을 다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발렌시아의 전 부회장이자 마레아 발렌시아니스타의 대변인 미겔 소리오는 피터 림, 조르제 멘데스 및 그의 앞잡이 에이전트들이 발렌시아 구단을 약탈한 혐의에 대해 스페인 축구협회의 관할 및 윤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강인이 2021년 팀 내 최고의 선수라고 믿었던 보르달라스 감독의 의견에 반해 2천만 유로 상당의 선수를 마요르카에 넘긴 조르제 멘데스가 주도한 매우 이상한 작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요청했다. 이거는 보르달라스 감독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거죠. 본인은 이강인을 남겨달라고 했다고. 나는 이강인을 중용할 생각이라고. 그럼에도 발렌시아에서 노니우 선수 한 명을 더 영입하게 되면서 이강인을 그냥 넘기게 됐었죠. 그것도 이적료 없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소리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계약으로 발렌시아는 단 1유로도 받지 못했고 선수와 에이전트는 상당한 계약 보너스를 받고 마요르카 구단이 챔피언스 리그 팀에 이적할 경우 이적료의 높은 비율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은 30%의 이적료를 이강인 선수 측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게 보도상 나온 상태죠.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는 금액들이 있게 되는 건데요. 일단 그거는 뒤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리오의 고소장에는 2021년 8월 발렌시아는 소속 선수인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마요르카에 넘겼다. 당시 이강인의 몸값은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2천만 유로였다. 이 작업은 발렌시아 구단의 파트너 조르제 멘데스와 그의 에이전시가 파트너로 협력하는 하비에르 가리도를 통해 이행됐다. 현재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가리도죠. 그리고 가리도의 파트너가 조르제 멘데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을 위해 에이전트와 선수는 수수료와 보너스 형태로 약 500만 유로의 보상을 받았다. 즉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를 공짜로 영입한 건 아니에요. 멘데스 측에다가 에이전트 수수료 500만 유로를 주고 데려온 거거든요. 현재 마요르카에서의 이강인 이적이 2천만 유로가 넘는 금액으로 공식화될 예정이고 이 중 매우 큰 비율이 선수와 에이전트에게 직접 전달되며 발렌시아는 훈련 보상비로 최소한의 금액만 받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30%를 이제 선수와 에이전트 측에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 30%가 선수 측에게 넘어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에이전트 수수료가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이제 발렌시아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이제 유스 시절에 육성비를 조금 받게 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겪은 이 사건 및 기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정적 통제가 부족한 LFP, 라리가 사무국입니다. 무기나의 선수의 에이전트와 발렌시아 회장단 피터림, 총무 및 재무관리자들이 단행한 명백한 회계장부 사기행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연맹에 예치된 계약과 조르제 멘데스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관련 사업에 대해 스페인 축구협회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또한 최근 몇 년간 멘데스가 발렌시아에서 참여한 갱신,
거래 및 해지 계약과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과 그의 친구 피터림의 클럽에 어떤 종류의 통제를 적용했는지 알 수 있도록 라리가 사무국에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검찰청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마요르카는 이미 당시 발렌시아 전 부회장의 발언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리오가 언급한 처음 500만 유로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어쨌건 그 소리오 전 발렌시아 부회장이 스페인 축구협회 측에다가 멘데스와 피터림의 유착관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을 한 거고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검찰로까지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울티마 호라에서는 약간 이강인 선수 관련된 것만 이제 발췌해서 올린 거고요. 왜냐하면은 울티마 호라는 마요르카 지역지니까 굳이 그 발렌시아의 그 외에 이제 협상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발렌시아 스포츠 전문지죠. 스페르 데포르테에서 발렌시아 전 부회장 이강인 이적 사기 관련 멘데스 비난이라고 기사를 올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소제목부터 조금 살펴보면요. 소리오는 스페인 축구협회와 라리가 사무국에 포르투갈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피터림의 운영에 재정적 통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강인은 2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었고 무료로 이적료 없이 떠났다. 이강인을 제외한 나머지 얘기들의 그 고소장 내용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요. 멘데스와 피터림은 로드리고, 칸셀로 등과 같은 선수들의 영입 작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우호적인 구단에 선수를 내주거나 조르제 멘데스가 직간접적으로 이끄는 작전으로 구단의 금고를 비우기도 했다. 이 모든 건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조나스를 벤피카에게 넘겨준 것으로 시작됐다. 그는 이어서 라파미르를 200만 유로에 울버햄튼으로 넘겼고 이후 그를 세비야에 1,500만 유로에 판매했다. 발렌시아의 유스 선수 2명, 토니 마르티네스와 프란 나바로가 발렌시아의 계좌에 300만 유로 미만의 이적료를 남기면서 포르투로 향할 예정이다. 이건 아직 성사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고소를 한 거는 이강인의 사례가 또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고소장으로 돌아와서요. 이 모든 건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의 감시와 애정어린 시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애정어린 시선 아래라는 거는 테바스와 피터림이 친구니까 묵인해주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의 재정적 통제는 그의 친구들, 바로 피터림과 멘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 앞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요청된 모든 서류가 발렌시아 경제범죄 검찰청 사무실로 긴급히 들어가고 있고 그 책임자인 아나 마리아 팔로마 마르코스가 기소장을 정리하기 위해 더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길 바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렌시아와 조르제 멘데스의 밀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스의 사례를 보면요. 조나스의 경우 2011년 1월에 발렌시아가 브라질 구단인 그레미우에서 125만 유로에 영입을 했죠. 하지만은 발렌시아는 2014년 9월에 조나스를 그냥 방출해버립니다. 그리고 12일 뒤에 멘데스와 연계된 또 다른 구단인 벤피카가 공짜로 영입을 했죠. 조나스의 이적 가치가 800만 유로가 있었음에도 그냥 방출을 해버린 발렌시아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터림이 2014년 5월 17일에 발렌시아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곧바로 발렌시아와 멘데스의 밀약에 의한 이적들이 대거 발생을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만 영입한 선수만 오타멘디, 포르투에서 그것도 이적 가치가 200만 유로인데 무려 1200만 유로에 영입을 했었고요. 안드레 고메스와 주안 칸셀루, 호드리구를 전부 임대로 벤피카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히우아베에서 필리페 아우구스투를 임대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2,500만 유로라는 거액을 들여서 벤피카 수비형 미드필더인 엔소 페레스를 영입합니다. 당시에 엔소 페레스의 이적 가치는 150만 유로에 불과했는데 거의 뭐 25배에 가까운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을 한 거죠. 이적료 부풀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015-16 시즌에 마침내 이 둘의 협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임대로 영입했던 호드리구와 안드레 고메스 그리고 칸셀로를 모두 당시 가치 대비 비싼 금액으로 영입을 합니다. 모두 다 멘데스의 에이전트로 두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 외에 또 브라가에서 산토스를 영입했고 다닐로 바르보사를 임대로 데려옵니다. 소리오 부회장이 언급한 칸셀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벤피카에서 발렌시아로 이적했을 당시 몸값 가치가 500만 유로였습니다. 하지만 1500만 유로로 영입을 하면서 3배 뻥튀기를 한 거죠. 다행히 칸셀로는 잘 커줬어요. 잘 커준 덕에 이적 가치가 3,500만 유로였는데 인테르 임대를 거쳐서 유벤투스로 4,040만 유로에 이적하게 됐죠. 즉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호드리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드리구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 이적 당시 트랜스퍼마켓에서 책정한 이적 가치가 1,800만 유로였는데 발렌시아는 3,000만 유로에 영입을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뻥튀기로 영입을 한 거죠. 그리고 리즈로 이적했을 당시에 호드리구의 이적 가치는 4천만 유로였는데 3천만 유로에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발렌시아 입장에서 이 종류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은 가치 대비는 싸게 판매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라파미르 같은 경우는 원래 발렌시아 유스 선수였으나 울버햄튼으로 200만 유로로 이적을 했고요. 울버햄튼 전형적인 멘데스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시피 한 구단이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에서 여기저기 임대를 다니면서 성장해 나갔고요. 스페인 대표팀 선수로 성장해서 세비야로 1,600만 유로에 이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발렌시아에서 자체적으로 키웠으면은 그러면은 더 큰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퀘인이 울버햄튼 가서 정작 울버햄튼에선 뛰지 않고 계속 임대를 다닌 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리오의 고소장에는 언급된 사례가 아니지만은 게데스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게데스는 벤피카, 파리 생제르맹, 발렌시아, 울버햄튼, 다시 벤피카까지 전부 멘데스와 연계된 구단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도 멘데스가 사실상 선수들 영입과 이적에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굉장히 멘데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게데스가 제대로 성장을 했다면은 다른 구단으로 거액에 판매가 됐겠죠. 하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멘데스 사단과 연계된 그런 구단만 전전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마요르카에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게 된다면은 마요르카가 이 종류의 70%를 가져가게 되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30%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IB3 방송에서 나온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마요르카 전담 기자인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이거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시켜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RMC 스포츠에서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영입했을 당시 멘데스에게 500만 유로를 지불을 했고 그리고 이강인한테는 1,7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게 맞는데 마요르카에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다면은 850만 유로의 에이전트 수수료가 있다. 즉 만약에 1,700만 유로만으로 상대팀이 이강인을 데려오게 되면은 850만 유로를 조르제 멘데스한테 떼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요르카가 벌어들이게 되는 수익이 총 850만 유로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 이미 멘데스한테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영입했을 당시 500만 유로를 지불했으니까 그러면은 순수 자본 이득이 350만 유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요르카 측에서 멘데스 수수료라도 어느 정도 너네가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00만 유로가 나오게 되는 게 우리 최소 멘데스한테 500만 유로 지불한 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바이아웃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마요르카가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상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라리가 팬들이
왜 라리가 팀들이 이강인 영입하지 못했는지 알겠다. 멘데스한테 850만 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라리가 팀은 없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소리오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이게 이강인 쪽에서 잘못한 건 아니니까 이적이 불발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강인 선수한테 불이익이 떨어질 일도 없고요. 다만 피터림 회장이라던가 조제 멘데스 쪽에는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만약에 피터림이 여기서 자본 이득을 본 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피터림한테도 문제는 상당히 크게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앞으로도 한준TV에서 추가적인 보도가 있으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소리오 전 부회장이 고소한 거고 이 고소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실하진 않은 거니까 추가적인 보도들이 있다면은 그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